이철 씨는 지금 자기도 12년 대법원 판결받고 감옥에 있는데 세상에 재산도 더 뺏길 수도 있고 가족마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협박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래도 혹시나 이거 완전 사기꾼이고 완전 거짓말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겠지. 그런데 실제로 이철 씨가 투자금 모집과 전혀 상관도 없는 송금 내역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대. 한마디로 채널A 기자가 말한 것처럼 검찰 수사가 착착 진행된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 이후 이철 씨는 채널A 기자가 하는 말이 겁박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고 검찰과 보수 언론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고 한마디로 거대한 음모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대. 당연하지.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말이야. 그러면 이철 씨 주장만 말하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나온 채널A의 반론 그리고 MBC의 재반론까지 말해줄게. 채널A는 3월 31일 저녁 종합뉴스에서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이철 씨가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내서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4월 1일 MBC는 검찰과 딜을 칠 수 있다는 말을 꺼낸 건 채널A 기자였고 그냥 있으면 가족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도 여러 차례 녹음했음을 강조했어. 또 채널A 앵커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씨 대리인을 만나 신라젠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 22일에 알게 됐다고 했거든. 그리고 이철 씨 대리인에게 3월 23일 이 전 대표의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취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고도 말했어. 하지만 채널A 기자는 이보다 12일 앞선 지난달 10일에 이미 이철 전 대표 측에 이와 다른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뭐라고 보냈냐고?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거야. 녹취록에 등장한 현직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는지 묻는 MBC 취재진에게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대. 그래서 MBC가 내린 훌륭한 결론은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이다. 만약 검사장의 해명처럼 이런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돼서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 채널A가 방송사 재승인 보류 중인 거 알지? 그나마 점수는 아주 잘 나왔어. 이런 엉망인 방송사의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천천히 더 집요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현실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이렇게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은 채널A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편성 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만약 방통위가 저 점수만 근거로 해서 4월 21일 채널A 재승인을 해준다면 앞으로 4년이나 채널A가 계속 저 따위 사기 방송을 할 수 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채널A의 앵커 멘트에서는 그야말로 꼬리를 톡 자르려는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있어. 채널A는 이렇게 말했어.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취재 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웃기지 말라고 해. 누가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어.
일개 기자 혼자서 쇼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기자 하나 징계할 테니 그냥 지나가자고? 어디서 능구렁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방통위는 똑바로 알아야 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번 사안을 보고도 어영부영 재승인을 해준다면 그런 방통위는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고 봐.